안녕하세요. 대단히 입시 비책의 제임스입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어서요. 전공이라는 것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생들은 대학을 가고 싶고 가야 하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자신한테 맞는 전공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학생들도 제법 많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요. 반면에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에 어느 정도 이런저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가끔씩 생각은 해봤지만 막상 원서에다가 적어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맞는 건지, 이걸 평생 내가 가야 할 분야인가 하는 생각에 확신이 들 때까지 아무래도 차일피일 미루게 되죠. 물론 미국 대학 지원에는요, 이렇듯 전공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undecided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공은 못 정했지만 가고 싶은 대학이 정한 경우 지원을 하는 방식이죠. 이렇듯 undecided로 정한 학생들은요, 합격한 경우에 대개는 교양 중심의 과목을 수강하다가 일반적으로 2학년 말까지는 전공을 신청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12학년이라고 그래도 뭐 덩치만 컸지 아직은 생각이 여물지 않은 나이일 수 있는 아이들한테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일 수가 있죠. 따라서 결정하기에 시간이 좀 모자란 학생들이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채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undecided가 어쩌면 합리적이고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런 undecided로의 진학 방식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공을 못 정하고 undecided로 대학을 들어갔을 경우에 단점으로는요, 첫 번째, 전혀 관심이 없는 과목의 교수가 지도 교수가 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공을 못 정하고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아예 아무런 생각도 없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관심 있는 분야가 한두 개쯤은 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학교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긴 합니다만, 처음 신입생으로 들어가면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이름의 담당 지도 교수를 배정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분들은 주로 이번 학기에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인턴십의 기회가 있을지 등 사실 어리버리를 타고 있는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학할 때 전공을 선택하신 경우라면요, 이러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들은 전공학과의 교수님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전공을 정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혀 뜻밖의 교수님이 담당 교수로 정해질 수가 있죠. 이를테면 아직 전공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공계 계통의 계열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도 교수는 역사학과나 철학과 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학과나 철학과 교수님들이 신입생의 지도를 못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요, 이공계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어떤 과목을 위주로 수업을 편성을 하고 내년에는 어떤 과정을 수강해야 좋을지에 대한 조언은요, 그다지 기대에 못 미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거는요, 상당히 유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은 그분의 수업을 듣거나 진로에 관한 또는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고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전공 분야의 교수님이라면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관련 기업의 인턴십 등을 위한 추천서도 부탁할 수가 있겠죠. 많은 대학들이 1학년 때는 교양 위주의 수업만을 수강해도 이후 전공 과목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학교들일지라도 일부 전공에 있어서는 1, 2학년 때 전공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요, 3, 4학년 때 상당히 부담이 되거나 또는 제때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이공계 계열의 전공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일부 과목들은 해당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미리 들어야 되는 사전 과목 요구 조건이 있기도 하는데 이런 과목들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3학년 때 들으면 되겠지 했다가 사전 이수 과목을 듣지 않아서 결국 필요한 전공 과목을 제때 못 듣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대학을 입학한 신입생들은 실감이 잘 안 가겠지만요. 4년이라는 시간은요, 생각보다도 무척 짧은 시간입니다. 1학년 때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 쉽게 딴다고 몇 개 설렁설렁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도 학점까지 꽉 차게 듣고도 전공 필수 과목 부족으로 졸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요. 지도교수에게 앞으로의 수강 계획을 미리 조언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언디사이드로 시작한 학생들은요. 마음가짐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2학년 말까지만 전공을 택하면 되고 이제 막 신입생이 된 학생들은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으로 느껴져 갔고요. 그전에는 자유로이 원하는 과목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전공도 찾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의 속도라는 건요, 생각보다 빠르고 별다른 시간 낭비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갑작스럽게 2학년 2학기가 다가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좀 더 확실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 없이 막연한 상태로 아직 시간은 있어 라는 식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요, 어떤 결정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 시간에 쫓겨갖고 더 현명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확신은 안 되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분야나 전공이 있다면요, 고민만 하기보다는 일단 정해서 공부를 해보는 게 구체적으로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나중에 이전에 택한 전공이 애초 생각과는 달라서 지도를 바꾼다 할지라도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을 안 정하고 언디사이드로 한 경우에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공을 안 정함으로 인해서 전공학과에서 주는 중요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단과대나 전공 학부에는요, 리스트 서브라고 불리는 메일 리스트가 있는데요, 자신들의 전공을 택한 학생들의 명단과 연락처가 담긴 이메일 리스트를 말하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 이메일 리스트를 통해서 학과의 중요한 행사나 세미나 또는 인턴 기회 등을 고지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전공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러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죠. 물론 나중에 2학년 때가 그 전공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서 그 이후에는 정보를 받겠지만, 아무래도 이미 놓쳐버린 정보에 대해서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아주 일부의 대학들은 전공을 정할 때 나중에 바꿀 수 없는 바인딩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공학, CS와 같은 전공은요, CS에서 다른 전공으로의 전과는 쉽지만 반면에 다른 전공에서 CS로의 전입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비록 전공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대학이나 학과라 할지라도 만약 본인의 목표가 확실하다면 이 또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원하는 전공을 찾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몇 개가 되었던 관심이 가는 전공을 지금 적어보도록 하세요. 그 분야 관련 수업을 듣고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미국 대학에서 전공을 2번, 3번 바꾸는 건요, 그다지 드문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시기를 놓쳐서 마지막에 랜덤식의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부딪히면서 알아가시는 태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입시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